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에서는 고교생 1명이 확진돼 같은 학교 학생 24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재범 피해 발생 우려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6월 정읍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의 전북도연맹이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협이 내놓은 개선책에 대해서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7일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5명, 군산 6명, 익산과 정읍 각각 3명, 남원, 완주, 무주, 부안 각 1명입니다. 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 2명도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전주에서는 고교생 1명이 확진돼 같은 학교 학생 24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원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국보다 12% 정도 높은 접종률로 10월 말이면 80%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는 접종률이 높은 이유로 접종 예약 콜센터 운영을 비롯해 고령자 이동을 돕는 버스를 운행하고 접종에 의료기관 20곳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2차까지 완료한 접종자는 38,900여 명으로 남원시 전체 인구의 4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0%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 속에 빨리 접종을 완료해서 그야말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일상을 찾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재범 피해 발생 우려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범죄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이 주택에 최근 출입문과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피해 가족들이 재범 피해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안전시설을 지원한 것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 출입문, 대문이랄지 그래서 울타리 또 담장이랄지 아니면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재범 방지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생활비와 심리치료 같은 의료비 지원으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상담 과정에서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직후에 저희는 응급 생계비 위주 이렇게 지급하는 구조로 출범한 거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다른 좀 구호단체하고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확실하게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 조치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신변 보호 강화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지난 6월 정읍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30일 정읍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사업주인 A씨를 산업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연료 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김제와 무주 등 전북 8개 지역 농협이 137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모든 지역 농협의 경영지표를 매년 언론에 공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이 내놓은 미분양 집합건물 담보대출 금지 등의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도 내 지역 농협 8곳은 군산의 미분양 다세대 주택에 공동대출을 내줬다가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농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가을 장마 때문에 출하를 앞둔 배추들이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20년 넘게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계화 씨.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가을 장마로 비가 쏟아지면서 애써 키운 배추들이 대부분 망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비를 맞은 이 배추들은 이렇게 안쪽까지 모두 썩어 문드러지면서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에 장마가 겹치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배추 무름병과 황화병 등이 번졌습니다. 그나마 나은 배추를 골라 팔아보려고 해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폭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상품 기준 고랭지 배추 도매 가격은 10kg당 10,000원 정도로 평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과 학교 급식 수요가 줄어드는 등 소비가 위축된 탓입니다. 지금은 물량도 없는데 가격은 배추 가격은 없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는 비싸고 그러니까는 작업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태죠.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약 3,500헥타르. 이 중 40%가 아직 출하를 하지 못했는데 무름병 등 병충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가 현장을 방문해 작황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계속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제 정부 수급 관리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추석 전까지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에 소비는 줄고 장맛비에 배추는 썩어가는 상황. 농민들은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정읍녹색당이 정읍시의원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읍녹색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의 재산이 평균 2억 5천여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의심스러운 사례로 아파트를 추가로 신고하거나 거주지에서 먼 곳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읍녹색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만큼 의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정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3층에 마련된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비롯해 상담과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노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근로자 법률 문제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북을 방문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북도민의 50년 수건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은 어렵사리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김해공항 무산이란 통한의 역사를 겪은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하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형태로 해석됩니다. 전국 도단위로 볼 때 국제공항이 없는 곳은
전북과 충남뿐입니다. 특히 전북은 20년 전 김제공항이 백지화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 후보들의 새만금 국제공항 발언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문가야 표기와 관련해 남원시의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기문 용어 적절성 논란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공론회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연 음란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김제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경찰에게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관제센터 직원은 지난 6월 24일 밤 10시 30분쯤 지역 내 한 공원 의자에서 음란 행위 중인 피의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직원 신고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전한 김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보고회를 열고 서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제시는 최근 현장 보고회를 열고 110억 원을 들여 금구면 서남리 당월저수지 인근 36헥타르에 오는 2023년까지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산림 숙박시설과 체험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제 서남 자연휴양림은 인근 도시지역에서 접근성도 좋으며 또 가족 단위 휴양 및 힐링지로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